자, 이제 국무위원 안갑 회동 멤버들 특검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지난 1일 2차 소환 불응을 했고, 내일 이제 9시 소환인데 한 10분에서 20분 늦을 예정입니다. 예. 근데 내일 이제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내란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은 1차 때처럼 나 저 사람 하면 안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국희 실장님. 글쎄요, 이게 지난번 와서 특검 조사 때 박창환 총경한테 조사를 오전에는 잘 받다가 오후에. 오후에 점심 이후에 이제 저 사람한테 못 받겠다 해서 네. 조사를 거부했었는데요. 네. 저는 그 내일 또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외환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같은 예. 관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또 다른 새로운 혐의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짜도 한번 미뤄서 조정이 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시간도 뭐 9시 10시 기싸움을 하다가 절충을 해서 한 20분 늦겠다 이렇게 지각을 해고 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박창환이니까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체포영장이 재청구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정도의 빌미는 주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사는 응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이제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게 특검의 이제 가장 1차적인 선택과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조사를 받아서 뭐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혐의가 등장을 하고 그 혐의가 소명할 만하고 예. 범죄가 소명될 만하고 뭐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활보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인신이 구속되는 그런 저는 선택의 기로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이상민 전 장관 증거 관련 얘기도 그동안 좀 관리됐다가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경찰 쪽에서. 예. 근데 지금 이제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도 경찰 쪽이고 이제 비상겸 특수본 그 자료도 갖고 있을 테니까 지난 1차 조사에서도 오전에 잘 봤다가 오후에 안 나오는 것은 저희 이제 CBS 노코 취재 결과로는 예. 결정적 증거를 그거 보고 이분이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내일도 또 추가적인 뭐랄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또 제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특히 최근에 나온 걸로는 외환죄 관련돼서 예. 북한의 무인기 예. 그거를 이제 한 장교가 드론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VIP가 북한이 무인기를 보고 화를 내니까 너무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 또 보내라.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당시 드론사는 무인기 2대를 소실 처리했지만 이 2대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나 이쪽 가서 떨어졌다 들킨 무인기 아니냐 예. 이런 의혹들이 있죠. 관련돼서 외환 유치하고 이 말들이 사실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 묻다 보면 예.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수 사실- 치면 좋아했다. 예? 근데 박수 치면 좋아했다 사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김성열 대변인 이런 소문은 나는 경우는 실제로 지금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내란 특검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야기하는 것들 뭐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뭐 내가 10시에 가느니 뭐 쟤한테는 조사 안 받겠느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지금 말씀하신 외환죄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은 좁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는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좀 배짱 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을 향해 인계, 이첩 이 점을 따져 물은 적도 있었고 또 이제 10분에서 20분 늦을 것이다 예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특검 입장에서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수사 의지를 활활 태우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수사에 응할 때 기싸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제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인계하고 이첩을 따지는 것도 그렇고 참 진짜 법률 지식이 전문성이 없는 제 입장에서 봐도 이게 그냥
꼬투리 그냥 사사건건 잡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까지는 체포가 다시 돼서 다시 구속이 되기는 싫으니 응한다는 큰 대원칙은 유지하되 최대한 수사를 미루거나 수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빌미를 잡아서 방해를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컨대 오전에 받다가 오후에 안 받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10시, 9시에 가는데 근데 한 10분 늦을게요. 지각을 예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좀 구차한 이제 변명이나 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제 그냥 내피셜인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좀 시시콜콜하게 좀 구차한 이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 법정에 출두하거나 법정에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 그렇죠. 앞에서 모여 있는 몇십 명의 자기 지지자들 보면서 환호하는 그 지지자들의 소리에 에너지를 얻죠. 에너지를 얻고 굉장히 자기가 정당성을 또 강조받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 정말 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러니 저러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변호인단들이 좀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지나치게 좀 과도한 기싸움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인계는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것, 이첩은 이미 공소가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중인 걸 넘겨받는 건데 다 이제 이첩도 받고 인계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꼬투를 잡는 건 저도 김근식 교수님 말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차이들을 알아서 요걸 파고들어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봐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절차상 문제를 계속 삼아서 초반에는 성공했잖아요. 석방됐을 때. 왜냐하면 내란죄 당시 지규현 부장판사가 상식과 어긋나게 풀어졌지만 거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특수본에 있느냐 당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건 상급법원에서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다 썼었죠. 더해서 날과 시 날로 계산했지만 따지고 보면 또 실효해야 되지 않아? 라는 걸 구체적인 명분으로 들었지만 속내는 수사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거는 또 한 번 이렇게 트집 잡았다가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뭐 재구속을 피하라는 것이다. 구속을 피하려는 다른 혐의에서도 계속 절차를 문제 삼아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꺼낸다고 봐요. 근데 특검이 저는 뭐 단호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증거와 증거를 통해서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자, 우리 김성열 대변인도 저는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소용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지금 당장 구속을 피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 의지만 더 불지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변호인단들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변호인단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피고인의 법적인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거를 헌재 재판 때 보지 않았습니까? 탄핵 때 그저 계속해서 절차나 이런 거 문제 잡고 뭐 계속 말꼬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변호인이 결국 막 어떻게 됐어요? 그 재판 가는데 혼나고 막 맞아요, 싸우고 그랬죠. 막 그러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렸어요. 뭐 하지 말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8대0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소용없는 짓이다. 차라리 응할 거 응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변명을 할 걸 해야지 그쪽에서도 아 이건 좀 변명이 되는데라고 보지 이렇게 가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 실제로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했던 변호인들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변호인인 거지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보면 그냥 자유통일당 당원들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확신범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그 몇몇 그 초기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헌재 때 변호인 선임된 분들 몇몇을 보면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도 있고 자유통일당 관련해서 굉장히 정광훈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정치적 활동을 일단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는 변호사가 있지만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입장은 이미 극우화된 자통당 당원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치적인 입장 하에서 변론의 전략은 서부 지원 난입 사태를 정당화시키는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뭐 합리적인 변론 전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검사 특검의 좀 조사가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좀 재구속되는 것도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예, 국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스스로 윤석열의 과거와 좀 절연하지 못하고 예.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또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이 기득권 구주류 세력들의 이제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특검에서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일단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 제발 좀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주말에 혁신위원 인선을 매듭하고 7일에 정식 출범하겠다라는 거죠. 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4, 5, 6, 예, 맞죠. 월요일인데 자, 안철수 혁신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 박성태 실장께서 예언해 주세요. 뭐 김근식 교수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예.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실 이뇨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뭐 다선 중진들 용퇴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지만 당시 근본적인 문제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뇨한 당시 혁신위원장은 그거는 좀 빼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근본은 감추고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감추고 자잘한 문제들을 고치면서 고쳤다라고 하기 위한 것으로 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실제 대부분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에 지금 뭐 비대위원장 겸임하고 있죠. 예. 진짜 혁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비대위원을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되고 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장도 친윤 일색으로 뽑아서 안 되죠. 예. 그래서 과연 혁신위가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 또는 인적 청산이 정 안 돼도 정말 대오각성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인적 청산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한 최소한 20명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인적 청산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인적 청산하면 네. 수명 정도로 줄어들죠. 그러면 거기 보궐선거 합니까? 갑자기 우리 김근식 실장님께서 에너지가 나오기 많이 시작했어요.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력이 필요해요. 네. 바로 활력이 생기잖아. 지금 107명 있는데 인적 청산 네. 제대로 하면 차려면 30명 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저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우각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친윤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로 계속 가잖아요. 예. 이분들이 자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중하나. 이게 무슨 예. 최소한 그런 형태로라도 인적 청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다. 근데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은 혁신이 구성과 관련 희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고 곤란하다 지금. 너무 혁신위원 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곤란할 지경이다. 위원들도 법카를 줘요? 안 주죠. 위원장만 주죠? 위원장님도 안 줄 것 같은데. 위원장 준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예. 김성열 대변인 이렇게 혁신위원 지원자가 많은 이유를 한번 해석해 주세요. 지금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돼야 돼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한다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인적 쇄신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명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불출마를 다음번에 다짐을 받을 건지 예. 아니면 뭐 제명 출당 뭐 이런 것까지 할 건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에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저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거 돌맞아 가면서 저 사람들한테 원한 지어가면서 그런 거를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감투로 여기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줄 더 적기 위한. 그럼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이 인적 쇄신이 핵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비대위원들이랑 뭐 정책위장 뭐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쇄신의 대상이 될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쇄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 거예요. 저도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그래도 개 중에 우리 당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혁신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개헌 반대했고 그렇죠.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고심 끝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저는 잘해봐야 김용태 꼴이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뭡니까? 정말 이 윤석열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고 또 친윤 구태나 친윤 기득권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물타기, 적절하게 시간 끌기용으로 가장 나이 어린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삼아서 예. 대충 역할 분담해가지고 시간 끌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5개 개혁 요구했고 예, 5대 개혁안. 그 5대 개혁에 대해서는 5대 대부분의 혁신안. 당원들과 또 대부분의 보수 국민들이 다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아서 결론을 안 내주잖아요. 예.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 끌어서 그냥 임기가 만료될 때 그냥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 내지는 물타기용 얼굴마담으로 김용태 위원장의 쓰임새가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송원석 비대위에서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 강단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비대위 측에서 안철수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용도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그렇지 않으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안철수 혁신위에 전권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 활동 기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권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혁신위 보고를 받아서 토론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대위는 이미 기존에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활동 시한 60일을 최소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당대회는 8월 중순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하면서 대선 치료랑 똑같은 거죠. 저는 그런 식의 양다리 걸치기로 하면서 시간 벌기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예. 국민의 심판과 당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인적쇄신 외에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적쇄신밖에 없다. 답은. 그럼요. 사람을 바꾸는 밖에 없는데 그 인적쇄신 하려면 진짜 지금 정도면 뼈를 깎을 정도로 어떤 걸 해야 하냐면 보수 괴멸 을사오족 정도는 딱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사능이잖아요. 보수를 괴멸시킨 을사오적. 네, 그래서 을사오적 가나다 순으로 얘기해 한번 실명을 하나 해보세요. 지금 적고 있어요. 가나다 수들. 충분히 대부분 한 5명 정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가시 없죠 거기에. 가시요. 가시 없으면 권씨 정도가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수 괴멸 을사오적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아. 당원 투표 붙여서 이걸 의원총회 붙이면 안 돼요. 의원총회는 이 배지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비공개를 하니까 뒤에서 에헴 하고 있으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을사오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출당, 제명, 불출마 이 3개 중에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조금 혹시 혁신위원 바뀌는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연락 안 옵니다. 혁신위원 좀 한 분이 저희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아니면은 정말 국민들이 확 느낌 왔어요. 그렇죠. 느낌 왔어요. 국민의힘을 쳐다보질 않아요. 우리 당원들도 느낌 안 왔어요. 쳐다봅니다.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김성일 대변인 개혁신당 입장에서 저 정도면 좀 변하려고 하는구먼. 그런 느낌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인적쇄신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여기서 뭘 바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만약에 당명을 바꿔요. 근데 당명을 바꿨는데 그대로 지금 계신 분들 그대로 있어. 의원총회 첫째 주, 둘째 주 다 똑같은 분이 계속 앉아 있어. 그럼요. 아니 음식점 간판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그대로인데 맛이 변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와닿을 만큼의 혁신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요. 근데 아쉬운 건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1호 과제가 대선 백서예요. 안철수 혁신위의 백서. 백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지난 총선에 그 총선 백서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분들 왜 또 갑자기 백서 얘기를 하는가? 백서가 시간 끌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백서의 대선 패배 원인을 뭐 굳이 백서 TF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판 승부 텍스트 한 달치 쫙 보면 되는데. 한 달치도 필요 없죠. 예. 그냥 김구식 교수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A4로 한 속출 딱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백서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로 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핸드폰에서 그냥 카톡으로 쳐가지고 보내도 돼요. 저는 자꾸 백서를 만드는 거 보고 국민의힘이 따로 뭐 인쇄소를 운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백서를 조세요. 수의 계약하는 데가 있나 보네. 따로. 아니면 큰 인쇄기를 샀는데 쓸 데가 없어서 계속 백서라도 자, 찍어야 되나. 백서를 계속 아마 쓰려고 하면 이분이 아마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겨냥해갖고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국민의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신당 창당해 주세요라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구가 있자 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SNS 주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약 8년 전부터 이제 아마 특검 활동했던 것부터 시작 거슬러서 지금 이제 보수
아픔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렬 대변인. 예. 그래서 저는 그 여기서 홍준표 시장님이 그 전에 이제 정계 은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네. 만약 답답하셨나 봐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네. 슬슬 복귀에 시동을 거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이제 뭐 저희하고 같이 하느냐고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개혁신당. 그러진 않아요. 이제 저희하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홍 시장님이 저희 당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시는데 저희가 뭐 거기 간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님이 가서 축사 정도? 축사 정도 할 수 있죠. 축기도 보낼 수 있고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축하는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홍 시장님은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의 쇄신이 안 될 거다. 예.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대체 정당 만들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뭐 국민의힘 반성을 해야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적 쇄신 세게 해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좀 정치 공학적으로 예. 전략적 그 고려가 있었다면 뭐 우리 김성열 대변인 말씀은 이제 액면 그대로의 이제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전략 전술적 고려를 했다면 국민의힘이 망해야 본인의 설당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해서 지금 우리 당에다 온갖 악담을 퍼붓고 계신데 예. 본인이 먹던 물에다가는 우물은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예. 침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독국물을 좀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멀쩡하게 보수 계멸 을사오적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정말 쇄신의 모습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송준표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잊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가라앉고 폭망하고 사라져 줘야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재개에 룸이 열린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공학적 접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하고는 같이는 못할 거거든요. 두 분 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아마 정치적 고려에서 계속 좀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위원정당 해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내란 특검 진행되는 걸 보면 그 속도나 깊이를 보면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으로에 대해서. 예. 그러나 우리 당에 대해서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순간 사실은 정치는 실종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으면 우리 당은 사실은 내후애환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그 카드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황골탈퇴 보수개명 을사오적 축출 이 정도는 해주면서 5명 꼭 꼽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꼽을 수는 없죠. 당원들이 꼽아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K 아니 왜 그러세요? K만 나오니까 박성태 계속 실장님 K만 나와요. 계속 자꾸 아니 김 씨가 제일 많잖아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김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이분이 역시 탁월한 앵커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소원석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 전대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나간다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읽히잖아요. 뉘앙스. 저는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봐요. 네, 나갈 가능성이 꽤 크고 사실 지금의 사실 뭐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 자체 또는 여론조사라면 응답률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볼장 다 봤어. 김근식 교수님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 이분들은 아예 당원들도 투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극단적인 극우 지지자들만 주로 투표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지형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다면 김문수 전 후보가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전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 김문수 후보 스타일과 그동안 대선 경선 때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이렇게 하는 보면 본인 무슨 말씀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떨 때는 뭐 김덕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김덕수 덕에 또 후보가 된다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 뭐 했다가 예. 또 다시 또 대선 나가고는 뭐 어디 유세장 갈 때마다 무릎 꿇고 다 절하고 사죄의 절을 하고 예. 또 돌아서면 또 자통당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김문수 후보님의 그 스타일은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없으면 또 뭐 다시 또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도 하면 되니까 네. 얼마든지 좀 그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이 지금의 전당대 출마 여부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김문수 후보 주변에서 전당대 출마를 계속 강변하거나 강권하는 분들이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전부 자통당스러운 분들이에요. 아.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친윤 기득권이나 친윤 구주류 사이에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사실 김문수 후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에 출마하는 건 자유겠지만 출마해서 정말 우리 박성태 실장 말대로 대부분의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은 기권하고 극단적인 자통당스러운 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면 자통당에게 우리 당이 장일 점령당하는 겁니다. 예. 최악의 경우죠. 김재열 대변인 20초. 저는 김문수 지사님과 인연이 깊어서요. 예. 예,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봐요. 지산 김문수 후보님 나와요. 나와요. 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당대표 왜냐하면 나오신다? 지금 하시는 행보를 봐도 그러고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 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계속 얘기했던 게 한덕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예,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셨고 권력 지향형 분이시기 때문에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기존 멤버 외에 새로운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더 재밌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